반갑습니다. 소라기 아빠입니다. 오늘 다른 분하고 그 추세랑 이제 파동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이거 좀 영상으로 남기면은 좀 괜찮을 내용일 것 같아서 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일종의 좀 패턴을 갖는다 그런 부분인데 뭐 보통 이렇습니다. 뭐 1, 2, 3, 4, 5. 뭐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고 뭐 내려올 때는 세 개로 해서 나눠서 떨어진다. 뭐 이런 간략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시황 볼 때도 엘리어트 파동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를 둡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가끔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요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뭐 이제 살짝 내려갔다 와도 뭐 이 부분은 약간 유도리를 둬서 지킨 걸로 카운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리를 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추세 관련돼서 볼 때도 자꾸 뭐 텔레그램이나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트렌드 라인을 쭉 잡았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 당일의 캔들이 이렇게 해서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세선을 이탈을 했지만 제가 바로 하락으로 판정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여기서 회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살짝 보고 여기서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형태로 해서 한 번 더 유도리를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캔들 하나 차이로 뭔가 이제 딱 저기 했다. 그렇게 바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남기냐면은 이제 보통 추세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리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 분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제 주식을 조금 하는데 스탑로스나 이제 매수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통 특정 가격을 알람을 걸거나 명령을 걸잖아요. 그 기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주요 맥점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동상의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추세 라인상 이탈 이런 거를 살짝 여유를 좀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휩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게 어떻게 선 하나로 이 모든 가격 흐름을 다 예측을 가능하느냐. 어, 속된 말로 좀 잘못된 틀 안에서 가격을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타당한 얘기예요. 이 틀 안에서 가격이 항상 이렇게 맞는 상태로 해서 딱딱 움직이지 않고 약간씩 튀는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꽉 짜여진 틀 안에서 보기보다는 약간의 좀 유도리를 갖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라는 거는 아니죠. 지금 이제 오늘 얘기 나왔던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였는데 얘기상으로는 그랬어요. 이 종목이 23년도에 추세 저항선으로 해서 올라오고 상승 추세 종결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반등을 못한 종목이죠. 아마 정상적으로 해서 지지가 나왔거나 반등이 나왔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한 21선을 아예 좀 뭔가 이제 이 부근에서 좀 한번 만들거나 121선을 이렇게 꺾는 상태에서 좀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두 번째 조정 파동이 이 구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구간까지도 유도리를 둬야 된다. 오늘 얘기가 원래 그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파동이나 그런 분석보다는 이제 예전에 많이 돌았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세력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세력이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물량을 턴 다음에 고의로 여기까지 꺾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서 당했다라는 근거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셋업이 나오면은 이제 내가 좀 볼만한,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할 만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와, 반등이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세력이 일부러 꺾었다. 그래서 여기 세게 들어올리는 거다. 이런 분석은 파동 분석이나 이제 추세 분석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하는 유도리와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도리는 여기서 이제 1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한번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점을 올려야 되는 구간에서 단기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을 한번 높이는 작업을 슬쩍 한 다음에 변동성 줄이면서 저점 높이는 작업을 살짝 하다가 이 안에서 추세가 나오고 뭔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저점을 제가 지금 높인다고는 했지만 캔들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호가가 적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있고 호가가 작은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유도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와, 여기서 뭐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 이건 세력이 늘렸는데 여기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잡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손절을 못 하죠. 아, 내가 세력이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뺀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올라간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사거나 아니면은 어,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홀드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유도리를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저가를 이제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정석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불규칙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전제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로 내려오는 거는 그냥 상승 파동이 소멸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추세 구간입니다. 아예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손절에 대한 얘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제가 생각하는 손절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은 뭐 소프트 스탑, 하드 스탑 뭐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퍼센트에이지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나는 그냥 칼같이 난 그냥 마이너스 5%면 그냥 칼같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계좌로 해가지고 막 뭐 한 5억 정도 하는데 5억 중에 전체 금액이 한 10% 정도 해서 총 금액 5천 정도 기준이면 그냥 계좌 밀어버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0% 룰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하면서 싹 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종목마다 이제 뭐 손절 라인 두시는 분도 있어요. 뭐 금액 기준으로 뭐 이거 난 한 종목당 뭐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마이너스 폭이 나가면 일단 밀어버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은 이렇게 뭔가 좀 이건 사실 좀 이제 그 절대적인 룰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아니면 뭐 지수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개념은 아닌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는 일종의 좀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내가 여기서 올라왔을 때 상승 초입에서의 손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밑으로 회귀하지 않는 이상은 손절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경우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이 케이스로 보면은 이 여유를 갖고 바라볼 때 그러니까 추세선을 2월 중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노란 선은 12동 평균이고 빨간 선은 22동 평균인데 이거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본인의 시계열이 짧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동 평균선이 꺾이는 구간 자체를 못 버텨요. 근데 흐름 자체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흔드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구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마지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저점 대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이 종목이 22,000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랐어요. 저점 대비 고점이 6배 가량 올랐습니다. 근데 제 진입가를 여기에 뒀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한동안 잘 올라가고 여기 이제 장대 음봉도에서 올라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동 평균선을 깨지려고 막 하는 이 구간에서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동 평균선 깨지면은
이거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미리 매도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을 따라서 매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히 추세를 기준으로 한다, 뭐 파동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는 아니죠. 약간의 마지노를 가지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노를 하는 거는 뭐 경험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이 매매 이전에 내가 수익으로 해서 올해 한 20% 정도로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근데 이제 여기서만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봐도 어쨌든 올해 수익이 뭐 한 10% 정도는 마감이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좀 보자. 어쨌든 어떤 모종의 이유로 나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죠. 그 뭐랄까, 내가 이제 일하고 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못 보니까 네가 자동으로 해서 이 가격 터치하면 무조건 잘라, 이 구격 터치하면 무조건 사, 요런 흐름과는 사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계열도 길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과 관련된 큰 흐름을 보는 거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흐름에 따라서 매입과 손절을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조금 마지노를 두면서 여유 있게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